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청주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민관 거버넌스가 다음 주 출범합니다.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지만 충주댐은 가뭄의 비상입니다. 일부 마을에 비상급수까지 들어가자 충주댐은 방류량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일본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태풍 영향과 게릴라성 호우 등으로 요즘 비가 꽤 내린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가뭄 관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비상급수가 시작됐고 국내 최대 크기의 충주댐은 가뭄에 대비해 방류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명순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산간 마을. 이 마을 14가구가 사용하는 물탱크에 물이 채워집니다. 주민들의 급수 민원을 받으면 5톤 용량의 급수차가 이렇게 매일 운반 급수에 나섭니다. 충주에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166곳의 소규모 급수 시설이 이런 급수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 한 대 가지고 주에 한 4-5번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연차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담수 면적의 충주댐. 이번 10호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충주시 세배 면적 고기의 댐 유역에 내린 비는 겨우 31mm였습니다. 올해 누적 강우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에 머무는 52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상 상황이 무색하게도 예년 대비 댐 저수량은 92% 수준, 저수위는 1.7m 정도 낮은 상태로 충주댐 용수 관리는 이미 비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은 대략 초당 한 110톤 정도를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52톤, 초당 52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북한강수계 댐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이 발표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향후 3개월간 가뭄 전망을 보면 충북 북부 6개 시군이 1개월까지는 관심 단계였다가 2개월부터는 주의 단계로 악화되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역별 강우 편차가 큰 만큼 올해 가을 가뭄을 준비하는 적절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용순입니다.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될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청주의 민관 거버넌스가 드디어 이견을 좁히고 다음 주 출범합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선별해 매입 방안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청주 지역 도시공원은 모두 68곳. 자연 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는 완충 녹지까지 더하면 논의 대상은 더 많습니다.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가 오늘 열린 3차 사전협의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뤘습니다.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공동의장은 각각 김항섭 부시장, 연방위 전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맡고 양측 모두 민간 개발을 부추기거나 반대하는 홍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 일정엔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요 안건이 있을 땐 한범덕 청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시 3명, 시민단체 4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 전문가 3명, 시의원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9일부터 매주 만나 도시공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난개발 우려 지역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됐다거나 그런 지역들은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가 좀 될 거고요. 평지라든가 어떤 개발이 용이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아마 우선 매입지로 논의되지 않을까. 청주 지역 공원 68곳 가운데 특히 구룡산과 매봉산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8개 도시공원 중에서 6개 공원들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공원들 중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이제 2개 공원 정도는 사전에 미리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행보로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충북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충청북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북 도내 기업에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기업의 체납 처분을 1년 유예하고 피해 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도내에서는 14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 검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등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유해 화학 물질의 설치 검사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5일로 줄이고 통상 2개월이 걸리던 수입 제품의 검사를 2주로 단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폐타이어 방사능 검사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 톤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폐타이어 24만 톤이었습니다. 지난해 폐타이어 국가별 수입량은 호주 10만 6천 톤, 미국 7만 2천 톤, 이탈리아 4만 8천 톤, 일본 7천 톤 순이었습니다. 폐타이어는 그동안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연료로 사용됐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KBS 충주방송국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홍보하는 데 지역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KBS 충주의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최근 경영 악화에 따른 대책으로 충주를 포함한 7개 지역국의 TV 뉴스 등 주요 기능을 총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비상경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종목별 국제 명예홍보대사 6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국제연맹의 추천으로 추가 임명된 대한씨름협회 최우수 선수 출신 이태현과 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 등 국내외 6명으로 국제 명예홍보대사는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종목 소개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UCC 영상을 제작하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대회의 위상을 높일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는 국제청소년 무예 캠프가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 충주시의 후원을 받아 올해 3번째 열리는 국제청소년 무예 캠프는 각 나라의 대표 전통 무예를 체험하게 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